여러분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오늘 모의고사는 우리가 예상한 바대로 다른 모의고사와 달리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역시 국어의 난점은 읽어야 될 분량이 역시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읽기 능력이 조금 힘든 친구들은 점수가 쉬워서도 조금 안 나올 수는 있지만 평상시 다른 모의고사보다는 6평보다는 점수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상관없이 오늘 해설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의 아직 단점이 무엇인지 남은 기간 동안 그 단점을 보완할 수만 있다면 오늘 해설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도 충분히 모두 다 1등급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강의 순서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로는 일단은 비문학 지문 먼저 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문학을 하고 그 다음에 문법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화법 작문은 제가 따로 찍지는 않을 테니까 궁금한 친구들이 질문 올려도 좋고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일단 비문학부터 볼 건데요. 우리가 비문학 중에서 여러분이 혹시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꿔서 우리가 기술지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문도 역시 전년도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 또 문과생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기술지문을 먼저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문학은 올해 새로 바뀐 게 일단은 바뀌었다기보다는 이거는 내년도 그 유형을 미리 반영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문지문에서 가나의 지문을 2개를 놓고 2개를 비교하는 글. 이거는 이제 2022학년도 예비 모의고사에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 그 예비 모의고사처럼 2개를 비교하는 대신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기술 지문하고 법 지문의 지문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7개 단락 또 8개 단락이었는데 이제는 5개 정도 단락, 4개 단락으로 줄어들면서 여러분들 부담을 줄여줬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우리가 기술 지문이든 법 지문이든 뭘 할 때 우리 분명히 말했듯이 이과생들한테 유리한 기술이거나 또는 과학 지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 지문을 읽는 원리를 제가 늘 설명을 합니다. 기술 지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논리는 이거죠. 이거는 어떻게 그 기계가 작동하는지 how라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요 how라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그 X라는 이 기술에 대해서 여기서 말한다면 이제 디지털 카메라죠. 디지털 카메라가 어떻게 구성 요소가 이루어졌는지 그러면 그 구성 요소를 파악하면 구성 요소가 X, Y, Z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특성을 말할 것이고 이 특성들이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게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요 구성 요소를 전제로 한 다음에 요 방법들 하나를 이야기하고 여기로 끝나면 좋은데 보통 요런 것들 이 방법적인 차원을 다시 방법 1, 방법 2 정도로 다시 이 how의 방법의 차이를 파악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지문 읽을 때는 how라는 문장이나 단어에 어떻게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시고 구성 요소들을 보면서 당연히 이거 순서대로 나오고 이게 방법이겠네. 그럼 요 방법을 읽을 때 혹여 여기에 상대적 서술어 뭐가 높으면 뭐가 낮다, 뭐가 낮으니 뭐가 높다 이런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은 이런 상대적 서술어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더 집중하시고 요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고 빠르게 읽어가면서 동시에 정리해야 문제 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요 차이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2개가 나온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차이점들 특히 상대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들을 잘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생들이라고 해서 과학이나 기술 지문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 보는 걸 보시고 제가 수업 전에 누누이 말하지만 기술 지문이지만 기술 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구조 이런 큰 틀에서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하나의 문장에 매달리다 보면 전체 비교라든가 전체 틀을 몰라서 틀리게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전체 틀 속에서 움직이는 글이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문장 뜻풀이, 또 이 디지털 영상이 나왔다고 이거에 대한 지식 설명하는, 또는 그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익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순간은 여러분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냥 기술 지문이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네? 그런데 글쓰기 이런 패턴으로 나오겠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비문학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지문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읽었느냐. 그러면 지문 독해가 80이에요. 지문 독해를 80%를 하고 문제풀이 비중을 20% 정도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문학과 달리 비문학은 지문을 정확히 읽었을 때 문제풀이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지문으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혼란이 없어집니다. 오늘 지금 잘 보시고 이렇게 읽으니까 당연히 이거니까 선택지는 이게 나오고 답은 이거 될 수밖에 없네 라는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걸 한번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제 수업을 역시 또 처음 듣는 친구들은 글쓰기라는 논리를 가지고 가는데, 글쓰기 논리란 역시 첫 문장이 중요하고 첫 단락의 범위를 결정하고 첫 단락에서 뒷단락이 어떻게 나올지를 추론하면서, 그리고 각 단락의 첫 문장이 다시 전체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어 나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술 지문은 상대적 서술이라든가 인과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글쓰기 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서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 걷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 그럼 여기 봤을 때는 그냥 디지털 카메라가 뭐 한다? 영상이 번지고 영상이 흔들린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네요.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끝났어요. 이거는 디지털 영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안 봐도 이 디지털 영상의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 해결하는 그 기술적인 how를 우리는 알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그냥 떨림, 흔들림입니다.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됐네요. 이 최소화한다는 말이 바로 해결책이죠. 해결책이 바로 기술이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 몰라도 그냥 A인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글은 이겁니다. 기술 영상 안정화 기술이란 된 거죠. 안정화 기술이란 바로 디지털 카메라의 흔들림을 줄이는 거다. 그럼 우리는 이제 기술 지문 영상 안정화 기술, 얘가 어떻게 이것을 흔들리는 걸 줄이지? 그럼 어떻게를 알기 위해서 요 디지털 카메라의 구성 요소가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역시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을 보세요.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는 광학 기술과 과라는 말이 딱 보이는 순간 첫 문장에 또 과가 보이네? 그럼 역시 이거 두 개 비교라는 걸 머리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해결책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문제를 했으니까 문제 제기가 나오면 우리 해결책으로 그것도 두 가지가 있네 라는 걸 비교해야 되겠네 라고 머리 딱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이고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 빛을 이용한다 라는 말 때문에 이용이란 말에 빛, 요게 바로 how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올 때 이 흔들림을 막는 것과 흔들림에 관련된 것은 이건 빛과 관련된 거구나. 그러면 글을 읽을 때 빛에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읽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용하여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용이 how가 되거든요. how. 빛 이렇게. 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또 여기 됐죠. 그러면 이용하니까 여기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럼 how가 빛, 그리고 여기는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흔들림을, 빛으로 어떻게 흔들림을 막는가 줄이는가예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 이건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빛은 광학입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방법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걸 명심하고, 원래 FM대로라면 요거를 아예 위쪽으로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단락에서 당연히 앞으로 뭐 얘기해? 요 얘기하겠죠. 빛으로 어떻게 줄이는지. 빛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디지털 카메라의 구성 요소를 말하고 빛에 관련된 걸 말하겠죠.
정말 그런지 보세요. 이게 글 쓰는 논리입니다. 글쓰기 논리. 자, 광학. 그래서 광학 영상 안정화. 바로 이 광학으로 오는 거죠. 이걸 OIS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해결책으로 OIS 기술이 나오는데, 그러면 OI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는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얘는 빛과 관련되네 라고 저는 읽을 거예요. 앞에 말을 미리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뭔지를 볼 거예요. 자, 카메라 모듈. 이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모르겠지만 요 기술의 카메라 모듈은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나온 거예요. 요 기술을 알기 위해서 요 기술이 장착되어 있는 이 광학 안정화 기술의 OS 기술 사용하는 카메라,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카메라의 모듈은 이렇게 된 거죠. 얘네들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구성 요소는 바로 렌즈 모듈이라는 게 있고, 빨리 적는 거예요. 램모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 자센이라고 적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어 장치. 자, FM대로 기술 지문의 FM 글쓰기 방식으로 그대로 서술된 거예요. 잘 썼습니다. 짧지만.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 그럼 마지막이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특성들을 말할 것이고, 이 특성들이 연결되면서 이 과정에서 빛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빛을 조절함으로써 흔들림을 조절한다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벌써 뭐가 나올지 다 알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뭐야? 디지털 카메라에서 몰라요. 저 쓰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는 벌써 다 알 수 있는 거죠. 뭐가 나올지. 글쓰기라면 이렇게 글이 쉬워지고 신기하거든요. 내가 만든 기술도 아닌데 벌써 다 알아. 뭔지를. 이게 글쓰기의 논리의 힘입니다. 먼저 보세요. 이제 뭐가 나올지 보세요. 순서대로 렌즈 모듈 나오죠. 그럼 바로 렌즈 모듈부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 기술 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이제 렌즈 모듈부터 가볼게요. 그러면 램모라고 이렇게 모듈부터. 램모는 보정용 렌즈들을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 개. 당연히 보정이 중요하죠. 왜? 흔들림을 제거해야 되는 거니까 보정하는 거죠. 흔들림 부분을. 보정용 렌즈를 비롯한 여러 렌즈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통해 이제 보시오. 여러 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다 피사체 상이 비치고, 그러면 이제 나올 차례가 뭐였습니까? 이대로 이미지 센서가 그 다음에 나왔었죠. 그러면 이미지 센스, 그러면 이런 렌즈를 통과해서 순서대로죠. 이미지 센서에 뭐가 들어오냐면 빛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확 집중해야죠. 그럼 이게 중요하네. 빛. 자, 빛이 센서에 다 피사체의 상이 맺히고, 그러면 이미지 센서의 핵심은 빛이 닿아서 얘한테 이미지, 상을 만들어 주는 거고. 자, 피사체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화소마다 또 핵심이죠. 빛의 세기에 이런 단어가 중요하죠. 비례하여, 반비례인지 비례인지. 그러면 그 다음이 다시 또 갑니다. 순서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에 상이 맺히는 거예요. 여기. 자, 순서만 알면 돼. 나올 순서대로 나왔네. 구성요소 순서대로 나왔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상. 그럼 맺히고, 그 다음에 화소마다 빛의 세기. 중요한 단어가 빛의 양이 아니고 색이잖아요. 이런 거 읽을 때.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란 말이에요.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 단어가 중요하고요. 비례하여 발생한, 요게 발생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냥 가면 돼요. 이해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문장 하나에 무슨 뜻인가를 본다는 게 아니라 글의 구조로 따라 움직이고 내가 정리할 수 있으면 그게 이해다라고 생각해야지 수능날 굉장히 쫓기는 상황에서도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 영상으로 저장된다. 그러면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카메라가 이제부터 흔들리면,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카메라가 흔들렸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정하느냐 이거죠. 이미지 센서에 각각의 화소에 닿은 빛의 세기가 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게 되면
이때 요 이미지, 여기에 있는 이미지 센서에 있는 이 빛의 세기가 변하게 된다. 흔들리니까 원래 값보다는 다르게 변하게 된다는 게 문제. 요게 흔들릴 경우 문제다. 그럼 요 변화의 값을 어떻게 수정할 거냐 이런 얘기죠. 이때 OIS 기술이 작동되면 그래서 빛의 세기가 변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드디어 OIS 기술이 작동 들어가는 거죠. 그럼 OIS 기술이 작동되면 이제 나올 차례가 구성 요소 중에 이거였잖아요. 자이로 센서. 작동하면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그럼 이때 이제 OIS가 작동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나올 차례인 뭐다? 여기에 있는 자이로가 이제 이런 거 기술과학이니까 방향과 속도라는 거. 방향과 속도를 바로 이제 마지막 남은 구성 요소 제어 장치에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화된다. 드디어 이제 제어 장치 아까 역할이 나왔잖아요. 렌즈를 이동시키고 그러면 제어 장치가 흔들린 렌즈를 원래 자리로 이동시켜서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럼 됐네요. 자, 아주 짧지만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구성 요소를 말하고 구성 요소가 순서대로 들어오는데 우리의 힘은 빛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핵심이 렌즈를 통해서 이미지 센서로 빛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와서 이미지 센서에 상이 맺히는데 그때 빛의 세기에 비례해서 들어온 것들이 전기 신호로 바뀌면서 빛 색이면 전기 신호도 세지겠죠. 그러면서 영상이 저장이 되는데 이때 순간 흔들리게 되면 그때 OIS 기술이 들어가서 그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빛이 변한다는 거죠. 그럼 빛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구성 요소인 자이로라는 애가 흔들린 방향과 흔들린 속도, 얘 오른쪽으로 흔들렸어, 이 정도 속도로 흔들렸어 라고 알려주면 제어 장치가 렌즈를 그럼 왼쪽으로 다시 돌려놔, 그리고 다시 이 속도로 다시 돌려 라고 해서 원래대로 복귀시킨다는 거죠. 결국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빛의 변화를 보고 찾아내고 안정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진행되는 과정에, 찍는 과정에 카메라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또 다른 방식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디지털. 그럼 이제는 디지털 방식 똑같은 논리 구성으로 그러면 디지털 얘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하지? 걔는 분명히 자 봅시다.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는 다시 아직 그게 안 나왔네요. 그러면 제어 장치가 렌즈를 움직인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어 장치가 이번에는 렌즈를 움직인다. 근데 움직이는 how 방법을 다시 얘기하네요. 렌즈가 보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데 아직 안 끝났네요. 그러면 움직이는 방법에는 보이스 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그러면 이 how에 속하는 게 보모라고 이렇게 딱 적는 거예요. 보모. 그럼 보모가 어떻게 렌즈를 움직이는지가 나오겠죠. 또 how죠.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이거를 갖고 있는 카메라 모듈. 그럼 어쨌든 카메라 모듈 속에는 얘가 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얘가. 모듈은 중앙에 위치한, 요런 단어 별거 아니지만 알아두세요. 그냥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한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 또 구성 요소네요. 그럼 얘는 구성 요소가, 자, 렌즈가 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 그러면 중앙에. 이해 못해도 돼요. 렌즈 주변에 바로 뭐가 있냐면 코일과 자석이 있대요. 그럼 이것도 아주 작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보이스 코일 모터라는 것에 다시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는 주변이고 구성 요소는 코일과 자석이다. 그러면 또 각각의 이 기능으로 인해서 렌즈가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면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제 얘가 어떻게 카메라를 원래대로 위치시키냐? 그렇지. 제어 장치. 계속 이거는 제어 장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제어 장치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그럼 코일의 역할은 이제 얘는 코일 따라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 이런 단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한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도 그냥 적으면 돼요. 어떤 걸 적냐면 적는 연습.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이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건 알아두는 습관을 들인 거죠.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 직각 방향으로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 전류의 힘과 둘은 비례한다. 이런 거 별거 아닌데 이런 것도 알아두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 또 다른 구성 요소의 하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에 의해서 렌즈가 이동하는데 그 렌즈를 이동하기 위해서 얘 구성 요소는 코일과 자석이다. 그러면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고 자석은 설명을 안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자기장이겠죠. 그럼 코일의 전류, 자석으로 인한 자기장. 얘네들 전류와 이 두 자기장의 직각적인 방향으로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은 코일에 생긴 전류와 비례한다. 이거죠. 뭐. 그럼 이 힘이 이제 뭐야? 카메라 렌즈를 좌나 우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힘이, 그래서 이 힘이 렌즈를 이동시키는 거죠. 이동시키죠.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되고 그럼 카메라가 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림이 상쇄된다는 건 역시 흔들림을 방지하거나 줄인 거죠. 피사체의 상도 유지가 된다. 되는 거죠. 자, 이 외에도 카메라가 흔들릴 때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서 흔들림을 감지하는 방식도 있다. 주로 이 방식인데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가 원래 이미지 센서는 빛이 들어와서 그 영상을 우리가 전류 신호로 바꾸는 건데 상을 맺히게 하는 건데 요 이미지 센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또 방식. 다시 한번 지금 논리를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흔들림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로서 빛을 이용한 광학적 방식인데 그 방식을 얘기했고 최종적으로 흔들린 렌즈를 보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주 방법은 이거다. 근데 이것도 역시 두 가지에서 이거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이제 디지털로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봅시다. 그러면 OIS 기술이 손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OIS만으로 앞에 빛 광학 렌즈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렌즈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서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 폭이 좁다. 이 폭이 좁다라는 게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얘네 한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아요. 첫 단락곡.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온다고. 이제 디지털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나올 차례가 됐으니까 그러면 앞에 거의 한계는 역시 이렇게 적으면 OIS의 렌즈를 계속 이동해서 보정하는 건데 이 렌즈 이동의 범위가 좁다. 그러면 렌즈 이동 범위를 어떻게 넓힐까? 파트. 그것이 디지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DIS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디지털인 거. 두 번째 나올 차례가 된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이동 범위를 넓힐까? how라는 걸 또 찾아가기 위해서 얘 구성을 또 말해야 되겠죠. how 그러면 초점을 여기. 우리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how. 자, 또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네? 100%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디지털 영상 안정화 DIS 기술은 촬영 후에 자, 요런 거 이걸 잘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얘 앞에 그러면 논리상으로 말은 안 했지만 OIS는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후 전이 되는 거죠. 후의 반대 상대어로. 그럼 얘네들은 동시에 촬영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 속에서 이거는 다 찍고 난 후라는 걸 또 머리에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후네, 이건 전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적용될 때 좋은 결과. 어쨌든 역동적인 거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도 눈에 들어오면 되고 이 기술은 촬영된 동영상을 이제 how죠. 이미 촬영된 것을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 연속된 프레임 간에 프레임이 두 개가 연속해서 나온다면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방식이네. 이게 how가 되는 거네요. 그럼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상관없이 그냥 아주 쉽게 프레임을 나누어. 프레임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나누어. 그럼 프레임 A가 있고 프레임 B가 있다고 쳐. 이렇게 나눈 후 얘네들이 이 피사체, 이 프레임하고 피사체를 구분하지 않으면 어려워.
프레임이라는 틀 안에 맺힌 상이 피사체잖아요. 내가 사람을 찍었으면 하나 화면 안에 맺힌 사람이 피사체인 거야. 사과가 피사체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맺힌 피사체. 그럼 이 피사체가 상이 맺히려면 역시 앞에서 뭐가 필요해? 거시기가 필요하죠. 아까 그 카메라 중에 얘 상을 매치하는 역할이 이미지 센서였죠. 그럼 여기 당연히 이미지 센서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 센서에 아마 상이 맺히겠죠. 그럼 맺힌 이 피사체들이 프레임 B를 봤을 때, 야, 아주 쉽습니다. 야, 이 똑같은 피사체 A라는 사과가 연속해서 B를 찍을 때 이 사과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과가 이렇게 이쪽으로 돼 있네. 요거 달라진 거죠. 한 프레임 안에서 요 피사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피사체 움직임. 그럼 얘 피사체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인 거죠. 방향이 한 45도, 35도 정도, 15도 정도 틀어진 거죠. 그럼 이걸 원래대로 보정하는 거라는 소프트로. 그러니까 피사체 움직임을 추정한다. 움직임을 추정하는 한 방법은 특징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계속 하우입니다. 야, 프레임 속에 피사체가 움직였다. 흔들렸으니까 움직였다는 걸 추정해야 돼요. 그럼 이제 how 어떻게 추정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how를 끌고 가는 거죠. 어떻게 추정해? 그 how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특징점이 필요해 라는 거죠. 그러면 특징점은 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또. 그러면 움직임을 추정하는 한 방법으로 특징점을 이용하는데 특징점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에 모서리가 아닌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계속 유지돼야 돼. 그래서 특징점이라는 건 모서리 같은 부분이에요. 모서리. 이 모서리가 틀리면 안 되는 게 피사체의 모서리인 거야. 무슨 소리냐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라면 피사체 사과가 있다면 요 사과들의 요 경계, 요 부분들이 모서리가 바로 특징점이 되는 거야. 이게 특징점인 거야. 이런 게 특징점이 아닌 거야. 이거는 프레임, 이거는 피사체의 특징.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요 특징점들, 모서리의 요 피사체들이 뚜렷이 구별되며 얘네들은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밝기가 계속 요 모서리들은 계속 밝기 차이가 유지가 되는 거지, 계속. 자, 지금 how예요. 지금 다 찍어 놓은 다음에 특징점을 잡아라. 특징점이란 간단해. 밝기 차이가 분명한 곳을 특징점으로 잡아라. 그럼 그러면 K번째. 그럼 이거는 사례를 주는 거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대로. 자, 그럼 그대로 어렵지 않아요. K번째 프레임. 아까 말한 똑같이 A. 프레임. 내가 말한 똑같이 아까 A. 이거 되는 거죠. 프레임의 특징점. 특징점이 막 아까 사과 이렇게 있었다. 그럼 여기에 특징점 있다고 칩시다. 찾고. 다음에 똑같은 사과인데 K 플러스 1번째. 그럼 B번째로 옮겨왔는데 이 사과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에 있던 특징점이 이렇게 이동했네. 몇 도 각도로 오른쪽으로 틀어졌네. 이렇게. 같은 특징점을 찾는다. 같은 애를 찾아. 같은 애를. 요 같은 애가 여기 있어야 될 애가 여기로 왔다. 그럼 15도 각도로 움직였네.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특징점을 찾는다. 이 두 프레임 사이에서 같은 특징점들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한 15도 이동했네. 이동한지에 계산하여 영상의 움직임을 측정한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한 15도 정도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했어, 회전했어,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위치 차이만큼 그럼 보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만큼 흔들렸어. 원래는 이건데 흔들렸어. 다시대로 돌려가. 이게 보정이지 뭐 15도로. 주면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특징점 이런 거 잘 봐야지. 그러나 접속사 나오면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상득소수로네. 연산이 당연히 더 오래 걸린다. 됐지 뭐. 그러면 이 틀어진 점들이 많아. 특징점들이 많아.
그러면 그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돼. 얘는 이제 특징점이 하나밖에 없다고 예를 든다면, 그럼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또 뭐 꽃이 이렇게 또 별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별이 여기 와 있네? 그럼 얘도 계산해야 되고. 여기 원에 이게 붙어 있네? 그럼 얘도 또 계산해야 되고. 얘가 여기 있네? 계산해야 되고. 어쨌든 별거 아니죠. 그냥 상대서술어. 특징점이 많으면 뭐하다. 많으면 계산이 오래 걸린다. 뭐 이거 당연한 거지. 상대서술어. 한편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나타나는데 비어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내면 당연히 프레임의 크기는 작아진다. 그러면 이때 회전시킬 때 원래대로 회전, 보정하면서 회전될 때 비어있는 공간을 잘라내면 제거하면 그만큼 프레임은 크기는 작아지겠지 뭐. 자, 원래 프레임의 크기를 유지하려면 화질은 떨어진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지. 화질 떨어진다? 야, 지금 잘라내서 작아졌는데 자, 프레임이 이만하다가 잘라내서 이 프레임이 얘만 했는데 원래대로 크게대로 두려면 이 질이 얕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화질은 떨어진다. 원래로 돌리려고 한다면 원래로 간다면 화질은 떨어진다. 됐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본다면 디지털이라는 건 찍고 난 이후에 바로 소프트웨어로 하는 건데 소프트웨어가 뭔지는 설명을 안 했지만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뭐다? 결국은 뭐다? 바로 움직인 영상, 특징점이라는 걸 가지고 특징점들의 똑같은 동일한 특징점들의 움직임, 차이를 계산해서 그만큼 보정하는 게 소프트웨어 방법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How? 문제점 해결. 후에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보시죠. 그럼 이제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과 광학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는가? 그걸 언제나 두 개 비교하는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거 나오면 지금 두 개 디지털과 광학의 차이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 이게 틀렸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까지 맞는데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키는 방식이 아닌 거죠. 여기서는 뭐야? 이미지 센서에 들어온 영상, 바로 피사체들의 특징들을 파악해서 그 차이점으로 보정하는 거지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키는 건 아니죠. 광학은, 그럼 광학 안정화 기술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에도 이미지 센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광학을 묻는 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에도 이미지 센서는 있어야 되겠죠. 왜? 이미지 센서의 피사체가 맺혀야 피사체의 이동이든 뭐든 찾아낼 거 아니에요. 피사체의 상이 맺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바꿔냈죠. 살짝. 연속된 프레임에서 동일한 피사체의 위치 차이가 만약에 작을수록 동영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는 말은 얘가 여기서 움직인 게 거의 1, 2도밖에 각도가 안 나. 그럼 그거는 좀 더 많이 한 것보다 흔들림이 적은 거니까 움직임이 부드럽다고 표현한 거죠. 디지털 카메라의 저장 매체는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저장된다. 어쨌든 디지털 카메라든 뭐든 일단은 뭡니까? 분명히 이미지 센서의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로 영상을 저장하는 거겠죠.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자, 어쨌든 디지털 카메라의 구성 요소 이미지 센서 말한 거죠. 자, 보정 기능이 없다면 손떨림이 있을 때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하여. 그렇죠. 왜 핵심이죠? 바로 이 보정 기능 중에 디지털 카메라가 이미지 센서에 들어온 빛의 변화. 그러니까 보정을 안 하면 각각의 흔들림에 따라 빛의 세기가 변한다고 했죠. 그러면 보정 기능이 없으면 빛의 세기가 계속 흔들려서 손이 흔들릴 때 따라 흔들림에 따라서 그럼 영상도 흐려지고 떨리겠죠. 이렇게 선택지를 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읽었다면 지문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라는 거야. 제대로 읽으라는 거. 이거는 비교 문제죠. 자, OIS 기술. 그럼 틀리면 안 돼요. 지금 OIS 기술을 냈다라는 것은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당연히 우리가 DIS 기술하고 또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OIS 기술에서 모터는 보이스 코일 모터는 카메라 모듈에 포함된 장치다. 카메라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보이스 코일 모터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이로 센서는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성 요소는 자이로 센서는 영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흔들린 이 카메라가 흔들린 렌즈가 흔들린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보낸다라고 되어 있죠. 영상이 아닌 거죠. 그럼 답은 2번이죠. 보이스 코일 모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한 힘으로 여기에 모터에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이 흐르고 그때 직각으로 발생한 전류의 크기만큼 비례만큼 생긴 힘으로 렌즈를 이동시킨다고 했거든요. 렌즈 위치를 조정한다가 렌즈를 이동시킨다죠.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 움직임을 정확히 알려도 렌즈 이동 범위에는 한계가 있죠. OIS 기술은 그래서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DIS가 오는 거죠. 흔들림에 의해 피사체 상이 이동하면 원래 위치로 돌아오도록 렌즈나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 그렇죠.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렌즈를 바로 보이스 코일 모터로 이동시키는 것과 이미지 센서 자체를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이 됐죠. 자, 요거 보세요. 간단합니다.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의점들의 밝기 차이가 클수록 영상이 흔들리기 전의 밝기 차이와 후의 밝기 차이의 변화가 적을수록 밝기 차이가 이걸 잘 봐야세요. 특징점으로 선택된 주변과 모서리 얘네 차이 밝기가 큰 애들을 특징점으로 선정하고 그 선정된 애들을 토대로 밝기 차이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랬죠. 유지. 그러니까 최소화되고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다. 그리고 특징점이 많을수록 보정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난다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28번 역시 윗글 보기, 역시 보기가 뭐가 나오든 보기가 어떤 조건인지를 보시고 자, 해당하는 윗글의 핵심을 초점을 잡으세요. 새로 산 카메라의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OIS 기능을 켰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빌딩을 찍는 순간 바람이 휘청하여 돌고 있던 카메라가 기울어졌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후에 소프트웨어 방식 디지털 DIS로 보정을 하려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별로 없네요. 그럼 특별히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문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자, 기억에서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으로 특징점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이거는 조건 안 봐도 되겠네요. 프레임의 모서리가 아니고 피사체의 모서리라고 해야죠. 이런 걸 답으로 하는 거예요. 틀렸죠. 니은을 디지털 기술로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의 크기가 변했다면 똑같죠. 왜? 회전시키다가 빈 공간이 있으면 잘라내면 프레임의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돼 있어. 흔들림은 보정되었으나 원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 거구나. 잘라내는 부분들 있겠죠.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고 틀렸죠.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고 그 차이를 계산하여 니은을 보정하겠군. 여기 아니라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가 아니고 기억에 있는 빌딩 A와 니은에 있는 빌딩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지 기억에서 걔네들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죠.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얘네 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얘를 어떻게 얼마 정도 기울었지 얘는 어떻게 기울었지 라는 걸 비교해야 되는 거지 둘의 차이지. 자, 피사체 AB 다시 말하면 프레임 A와 B지 바로 얘네들끼리는 아니죠. 기억은 OIS 기능으로 손떨림을 보정한 프레임이지만 니는 OIS 기능으로 보정해야 할 자, OIS 기능으로 보정하려 틀렸죠. 이건 OIS가 아니고 이제 찍고 난 이후 흔들리는 이거는 DIS로 해야 되는 거죠. 니은을 보면 기억이 촬영된 직후 카메라 크게 움직여 DIS 기능으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억이 촬영된 직후에 카메라가 크게 움직여서 촬영된 직후에 카메라가 크게 움직여서 DIS 기능으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군. 이제 DIS 기능으로 보정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DIS 기능으로 이제는 보정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의 문장은 야 알아서 OIS가 보정해 주는 건데 DIS 기능이라는 건 다 찍고 난 이후에 이제 보정을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됐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술 지문 어려워 보였지만 크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만 여러분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 지문 같은 거 한번 읽어봅시다.